오늘은 6일 지방선거의 광양 나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신용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함께 출마해변과 광양시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진행자가 임의대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체 인터뷰 시간은 20분 이내로 예상하고 있어서 답변하실 때는 한 문항당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만 좀 난해한 질문이 나오면 노코멘트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후보자 직접 본인 소개하고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마동의 든든한 일꾼이 되고자 시의원 출마를 한 신용식 예비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마동의 복지 증진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걸 다짐하며 시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과 초중고를 보내고 광주의 전남 공고를 졸업했고 제대 후에 다시 성남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속에서 민주노조를 창립을 하며 그 활동 속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또 두 자녀를 데리고 광양이 너무 좋아서 광양에 트럭에 두 딸과 아내를 싣고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남부 목재를 운영했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통신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또 서울에 있는 강원대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신지식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또 봉사의 개념 속에서 열심히 하며 지금도 동민의 의견에 청취하고 또 저의 모든 것이 동민에 맞춰지고 동민의 의견이 저희 어깨가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주 본인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본인 소개라는 과정에서 시의원에 출마를 왜 하게 되는지 두 번째 항목을 같이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원래 의회가 어떤 본분과 또 목적에 맞는 그런 의회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로부터 뽑아준 시민들로부터 크게 신임을 못 받는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우리 광양을 두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좀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제 시의원의 초선에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본분인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시의원의 역할은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본부는 지역의 복지 증진과 또 민원 해결을 하는 것이 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네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시를 견제하고 행정을 견제하면서 또 잘못된 방향인 설정을 해서 제안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시민 복지를 향해서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하나의 또 조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꼭 감시와 견제 기능이 우선 앞섭니다만은 예. 우리 지금 초선 의원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셨는데 시의원에만 당선이 되신다면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하는 그런 보관이 서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즉 조선 가정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예. 또 한부모 가정 예. 이런 부분과 또는 코로나 위에서 이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그렇죠. 그런 지원책 음.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뭐 아주 그 미흡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몰라서 어떤 사회 약자층에 있는 분들은 서로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 시의원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은 그런 그 지역에서 그런 걸 살피면서 지역민들이 그런 그 충분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지역구가 현재는 중마동이죠. 네, 중마동 변경이 되면 어떨지 구획정이 네.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중마동인데 거기는 도심권이잖아요. 네. 광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 도심권이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시를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구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이면은 그렇다면 뭔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는 사항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요구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어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문제점은 많이 있겠죠. 이제 예. 개개인의 다 생각과 또 개개인의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잘 경청하는 타입이거든요. 경청을 잘 하면서 예. 의견을 조율을 잘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강점이고 그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그 의견은 다양성도 필요하고 예. 제가 이제 아까 뭐 처수에 인사말을 했지만 공공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 모든 게 타 지역에서 와서 정착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조율해서 의회도 방영하고 이래서 의회가 조금 더 포괄적인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제일 경청이라고 했는데 네. 정치인의 덕목 중에 사실은 경청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청을 해야 상대 이 얘기를 납득을 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경청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바로 우리가 또 바라는 바람직한 그런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힘을 실어주는 거는 자꾸 일방통행을 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좀 나오긴 나오죠. 지금 그 의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8대 의회죠, 현재. 이제 9대 의회를 이제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근데 이 의회가 사실 그 시민이 바라는 어떤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를 대신해서 뽑아서 의회 보내놨으니까 나 역할을 해라 하는 건데, 실제 이 만족도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여론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 의원분도 다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고요. 그렇죠. 이제 훌륭해서 뽑아준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제가 이제 출마를 안 했으면은 몇 점이라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시청 공무원께서 여론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랬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았다, 부정이 높았다 하는 걸로 어떤 여론조 의회에 대한 여론을 실시를 했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래요? 제가 마감하는 걸로 의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기 뭐 내가 시의회 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싣고 가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제 시의원이 되려고 도전을 했는데 그렇다면 광양시 전체 상황을 또
안 돌아볼 수 없어서 그런 얘기죠. 네, 우리 네. 광양의 현재라든지 또 특히 20년 아까 인사 말해서 20년 이상을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또 경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몸으로 부대껴 봤고 예, 그렇다면은 이 광양이 지금 발전을 비약적으로 해야 되면서도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개선하고 한다면은 예, 좀 그 광양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점을 뭐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광양 저는 이제 이 광양은 좀 분류가 세 단계로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 태인 쪽, 중마 쪽 이렇게 그래서 예, 그런 세 그런 권역이 권역 속에서 예, 좀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중마동이 어떤 큰 뭐 그중에 뭐 체육관이 들어서 의회도 들어서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이중성도 많이 포함되고요. 이게 중복 투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광양시 행정이 너무 포스코 바라기로 가지 않느냐. 여기 한 기업에 물론 이제 큰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된 건 사실 있습니다만은 예, 큰 기업이 파생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예, 좀 많이 유치를 해서 그 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옛날에 영국 같은 간의 수공업이 발달해서 예, 그렇죠, 그렇죠. 발달해서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요즘 말하는 이제 그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자그마한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예. 시가 발전되고 나아가서 앞으로 방향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공업이 그 대만 같은 데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잘한 소기업들이 많으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택한 생활하는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공해 피해도 적고 그런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그또 어떻게 보면은 서민층들하고 또 밀접한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 기업 소기업들이 그런 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네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지금 이제 8대 지금 그 저 의회 점수를 좀 매겨보고 싶었는데 미리 우리 저 예비 후보가 미리 얘기를 박아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네, 한 30점이나 줬다고 얘기를 해서 바람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점수로 안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그냥. 예, 예. 아까 그 얘기했던 거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나 20년 이상 살았으면 최소한 4번, 5번 이상의 여기 지역 의회의 활동상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20년이면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고향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4번 이상을 의회가 움직이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좀 거대한 좀 거태야 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을 본인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그 광양시는 중소 도시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스코가 있고 항만도 그렇죠. 있고 그런 그렇죠. 기업에 비춰 봤을 때 우리 광양시는 좀 지금 소규모에서 타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의회에서 놓고 보면은 의회 의원들이 좀 일을 좀 잘하는 의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역량을 충분히 갖춘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대안을 가진 의원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의욕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지 뭐 옛날에 아까 러브 그 의원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4대까지는 봉사했다고 그래요. 급여가 없이. 근데 5대 때부터 이제 급여가 책정이 됐다 그러는데 뭐 밥값을 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고 지금 좀 뭐 잘할 걸로 봐야 되죠. 또 우리 시민들은 이제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의회에도 큰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는 그런 면서 살아야겠죠. 정치인이라기보다 사회생활을 쭉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살아나가는 데 대한 기본적인 신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해보시죠. 저는 이제
저 이름 신용 아닙니까? 신용. 이름에 맞게 예. 신용과 정직으로 또 부지런하고 또 겸손하게 살았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은 그냥 하루를 즐겁게 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래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속에서 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게 나의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 철학 속에서 또 삶이 또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대요. 그래. 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앞으로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신용식 예비후보는 그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보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는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대별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좀 사회활동 해오셨는지. 저는 이제 제일 애착이 가고 제일 이제 애정을 쏟고 하는 그 의용 소방대라고 좀 의용 소방.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또 엊그저께 이제 대장도 이제 임기를 또 맞춰서 내려놓고 해서 그 의용 소방대에 대한 그 봉사와 그 산불 캠페인, 거리수 캠페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정을 쏟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세요. 그러셨고 의용 소방 대장을 하셨나요? 네네. 그래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시의원 출마하기 때문에 3년 하고 내려놨습니다. 더 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의용소방 같은 경우에는 재산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참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 시의원이 되기 위한 관문이죠. 네. 관문이 있는데 우선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아마 뭐 어제 뉴스 보니까 20일경에 전남은 최종적으로 경선이 결정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다 가면 좋지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또 뭐 적임자를 이제 걸르겠지만은 이제 적임자를 선정하겠지만은 어차피 경선 과정에 또 잡음이 사실상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치르고 나면은 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 신용식 예비후보님은 경선 과정에 만에 하나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승복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많이 하면서 많이 하나가 됐고 많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권 때. 네, 대권 운동을 하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지 못한 죽어 있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명분이 있는 정치를 해야지 살아있는 정치가 되는 것이고 명분이 없으면 저는 죽은 정치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와도 저는 이 무대에 서서 현역 뭐 3선, 4선 하신 분하고 같이 링에 올라갔던 것만으로도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후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자신감이 충만하구만요. 그래,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또 그런 정당이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념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또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고 본인의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집단 생활하는 데서 어떤 그 결정된 데에 서로 또 수긍하고 같이 팀을 맞춰가는 것도 그것도 또 살아가는 하나의 또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저게도 정치도 그렇고 정치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빠진 내용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라는 개념을 상당히 좀
구름에 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 아까 말 파수꾼으로서의 발로 뛰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땅을 밟는 정치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제일 큰 꿈이에요. 뭐 큰 건물 짓고 뭐 빌딩 짓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가 적합하다. 의견을 소통하고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고 시정을 반영하는데 제가 적합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저 지역구 의원들이 좀 좋아하시겠네요. 뭐 지역 신분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우리 저 지역 나를 선출해야 되주는 지역민이 있고 또 고향 시민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톡톡TV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가 중마동 든든한 일꾼으로 시의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동민들의 애정어린 마음과 또 저를 키워주신 동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잘 저를 키워주신 만큼 앞으로도 저를 키워주셔서 큰 일꾼으로 든든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 동민 곁에서 저희 업계가 민원 해결에 언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광양 나선거구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한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